네, 안녕하세요. 성공투협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드디어 기분 좋은 금요일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역사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네, 11년 맞아요.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4월 27일 오늘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역사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는 의미에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을 보시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지금 악수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기다리는 모습이겠죠. 네, 외신 취재진들이 일산 킨텍스에 가득 모여가지고 엄청난 취재 열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조금 전이었죠. 9시 반에 저렇게 군사분계선 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땅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그런 장면을 다시 보시고 계시는데 다시 봐도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고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도 느껴지고 네. 약간 합성인가 싶을 정도로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9시 반 저희가 조금 전에 녹화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아마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 지금 저렇게 굳세게 맞잡은 두 손이 과연 한반도에 또 어떤 봄바람을 일으켜 올지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30분 뒤죠. 10시 반부터 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방명록을 썼다고 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가 뉴스만 정보를 전달했지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끼리의 생각을 나눠볼 기회는 솔직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돼서 교류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보연 아나운서는 어떤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저 어릴 때 좀 많이 이제 뉴스에 몇 번 나왔던 건데 남북 남북 그 이산 가족 상봉 이런 거 가끔 종종 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되게 울컥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가족들이 아직도 얼굴을 못 본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좀 부디 자유롭게 이제 왕래가 돼서 언제든지 보고 싶은 가족들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아, 솔직히. 정말요? 네, 먹어보고 싶은데. 저는 대학교 때 네. 근처에 진짜 유명한 평양냉면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피자도 본토에 가서 먹어야 더 맛있는 것처럼 냉면도 왠지 평양 한가운데 가서 옥류관에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서 꼭 제 발로 가서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남기 아나운서는 무슨 뉴스 전하고 싶어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산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그런 생각들이 항상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다들 가장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옥류관에 냉면 하면은 저는 지난번에 정보연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냉면도 그렇지만 이 북한을 가로질러서 러시아를 통한 네. 열차를 통해서 시베리아 여행을 열차. 네. 해보고 싶다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풀려갈지 한번 좋은 기대감으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릴 기분 좋은 소식이 저희 잡정보센터도 네. 이 남북 정상회담처럼 기념비적인 행사가 하나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잡정보센터가 무려 500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박수 한번 치고 가죠. 네, 치고 가죠. 500회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이 사실 499회인데요. 네. 미리 이제 자축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두 번 축하하면 두 배로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한번 축하를 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저희 잡정보센터 진짜 500회라고 합니다. 이 잡정보센터 MC로서 500회 소감을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남기 아나운서 어때요? 저는 정보연 아나운서가 이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했거든요. 첫 방송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6년 4월 4일 월요일부터 저희가 첫 방송을 했고 저는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옆에서 이제 많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막 많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방송이. 정말 못했거든요. 그나마 지금이나마 이렇게 여러분들 제대로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지 그때는 거의 막 계속 바닥만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성장한 만큼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취업이 조금 많이 됐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보연 아나운서도 어쨌든 메인 MC로서 어떤 소감이신가요? 저는 이제 합류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이제 제가 합류하게 된 프로그램이 벌써 500회가 됐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1000회 또 2000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회요? 네. 좋습니다. 오래 해먹어야겠네요. 아니 뭐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갈 수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금요일마다 재밌게 준비한 순서죠. 금요 스페셜의 어떤 예능이라고 할 수 있는 민혁 쌤과 현준 쌤 그리고 유해인 캐스터가 함께하는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의 채용 갑질편 마지막 8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김균 박사님과 함께하는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어떤 강 스파이크가 기다리고 있을지 배구공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 신촌 씨요? 신촌을 못 가. 아 그러시구나.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너가 이상하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끊어. 와, 과연 방송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네, 그럼 빠르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수입 관련 벤더 회사에서 면접 때 당한 일입니다. 영어에 대한 질문을 받다가 갑자기 인성과 성격으로 질문이 넘어가고요. 외모, 몸매 비하로 넘어갔습니다. 덕분에 몇 달간 우울증을 겪었다는 건 안 비밀, 웃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최근 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만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인성 성격까지 질문 간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인성 성격 뭐 성격의 장단점이 뭐냐, 뭐 조직 구성원으로서 뭐 리더십이 있냐,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외모, 몸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한 달 정도 우울증이 올 정도면은 아마 기분 나쁠 정도로 지금 전혀 이거는 직무랑 관련이 없는 거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나쁜 짓을 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디 주변에 가서 같이 얘기하기에도 구직자들이 얘기하면은 더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안 좋은 갑질의 사례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이런 일을 당했던 학생들을 종종 만나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구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가고 싶은 회사라. 그리고 특히나 이런 벤더 회사들은 어깨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했다라는 거를 소위 어디다 알리게 되면은 다른 또 경쟁 회사에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특정 회사는 아니지만 뭐 의류 벤더 같은 경우에는 뭐 한세실업, 한솔섬유, 세아상역 지금 이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벤더 회사들끼리 또 정보 공유가 돼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분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평이하네요. 아니 근데 어떡하라고 어떻게 맞아요. 살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갑질의 그래서 결론이 이거잖아. 이분은 참 힘들었겠군요.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담사야 뭐야? 구직자분들 아니 명확하게 갑질이라는 얘기지. 앞에 우리가 봤던 사연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건 명확하게 갑질을 한 경우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저희 방송이라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참고 견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절대. 그 확실하게 그 갑질 회사한테 좀 뭐라고 해주시죠. 네가 해요. 직접 한번. 네, 내친 김에. 민혁쌤의 역할을 잊지 마세요. 아니요,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존재의 있- 이유를 잊지 마세요. 아니에요. 각자가 이제는 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방송에 아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역할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마디 정도 필요할 때 몸살려. 아니에요. 내 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서로 한 마디씩은 해야 돼. 제가 할게요. 제가
강하게? 강하게. 아니 뭐 회사 아까 전에 사실 민혁 쌤 이제 그 신촌님이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 현대백화점 사실 좀 덜 깐 것 같아서 현대백화점 좀 각성하고 드려야 될 게 바로 저번 시즌에 현대백화점이 지금 이제 뭐 녹화 나갔을 때는 이제 다 끝났겠지만 저희 녹화하는 시기에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회사에 가서 직접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그 사례가 실제 그 취업 관련된 카페에도 올라왔었는데 여성 지원자한테 이제 취미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여성 지원자가 취미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면접관이 설마. 그치 그 설마야. 근데 다이어트는 안 하셨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물론 이제 그게 그 지원자가 떨어졌던 전체 맥락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 지원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원자가 그것 때문에 분노의 글을 취업 카페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현대 캠퍼스 리크루팅 떨어진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엄청나게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대 그 그룹사에서 그 채용팀에서 사과문을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저도 되게 인상 깊었었고 그게 이슈였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현대 캠퍼스 리크루팅이 인사팀이 직접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을 교육시켜서 현직자들이 직접 학교로 돌면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의 소위 퀄리티가 다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접관들의 교육들도 사실 회사에서는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각성하라. 강하지 않아. 각성해. 각성하라. 지금 근데 눈치 아니 근데 보고. 그거는 각성해야 좋은 돼. 사례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를 당했을 때 뭐 그 자신의 신분과 위치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저희 배구공 프로가 됐던 아니면 뭔가 저희가 좀 더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해서 명확한 창구가 저는 이제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된 사례들은 뭐 회사 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를 통해서 익명으로라도 좀 제보가 확실하게 이어진다면 유엔이 직접 가서 그 회사에 전화도 하고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조치를 좀 하는 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음 사연은요. 밝혔어요. 어딘지. 네, LF라는 기업의 임원 면접에서 휴대폰을 내내 만지고 있고 1분 자기소개를 듣다가 그냥 화장실로 쌩 가버리시고 비서 불러서 야, 내 핸드폰 좀 갖고 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대요. 대박이죠. 대박이네. 대박이죠. 대박이네. 이제 LF면은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런 회사들은 참 많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들의 갑질 행위가 더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작은 기업인데 설마 뭐 구직자들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알려지겠어 하는데 LG 패션 같으면 진짜 엄청 국내 크지. 최고의 회사고 기업 그 선호도에서도 항상 꽤 높은 상위권에 있는 이런 임원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건 진짜 임원의 자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당연히 불쾌할 만하고 임원 면접이면 사실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불합격을 하더라도 혹시나 뭐 합격을 하면야 뭐 좋았겠지만 불합격을 하더라도 반드시 뭐 알릴 필요는 있는 명확하게 이것도 갑질의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혁 쌤의 존재 이유를 다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속 시원하게 까주는 게 뭘 어떻게 할까? 명확하게 갑질을 했다는 욕을 내용이 해주는 게 대신해서 욕을 한다 아니 욕을 그게 존재 예를 이유가 들어서 아닐까요, 민혁 쌤? 저는 욕하는 거에 대한 신념이 명확합니다. 해커스. 욕을 했을 때 그렇지 해커스를 욕을 했을 때 아니 왜냐면 지금 이거는 내가 욕을 하면 혼자 취급될 수도 있어. 욕하는 것만 또 편집할 거거든. 네, 요것만 네, 저희 그러면 이 사연도 들어볼게요. 부산에 있는 철강 쪽 회사 철강. DSR에서 부모님의 직업, 재산, 전월세 구분을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뭐 사돈 되실 거야, 뭐야? 그러니까 네. 철강 회사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철강 어떤데요? 아니 그냥 여기도 그렇고 뭐 아까 모스크 사례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나를 염두한 거야. 아니 뭐 지금 거기가 감당할 수 아니잖아요. 거기가 아니잖아요 수 지금. 있겠니 지금? 궁금해서 그래서 철강 회사들에서 뭐 이런 사례들이 영화가 있었다 보니까 혹시 예전에 하셨을 때도 그런 게 있었나요? 진짜 부모님의 직업 있죠. 재산이라든지. 이거는 뭐 제가 이미 예전 방송 때 밝힌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윗분들이 아직도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밝히고 들어가셨어요?
어떤 거를요? 면접 때 이런 거? 아니죠. 안내를 받았다니까요. 서류 통과가 되고 나서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럼 민혁 쌤도 밝히고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다 밝히죠. 저희 아버지 성함, 엄마 직업, 뭐 아버지 뭐 자산, 어느 지역에 자산까지? 살고 있는지, 지역까지? 뭐 금액까지 적어라. 뭐 이런 거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럼 근데 인사팀이 그 당시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전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갑질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세대였는데 지금은 사실 뭐 직무 중심의 채용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지금 물어본 거라 이것도 역시 명확한 갑질의 행태고 모르겠어요. 이게 업계의 성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철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알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진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런 분야들 아나운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나운서도 그래요? 아마 그럴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되게 디테일하게 아마 물어보고 점검을 하고. 저는 잘 몰라요. 네. 몸소 카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민혁 쌤은 그런 걸 다 밝히고 인사팀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 심리가? 밝혀졌어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를?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서 배치할 때라든지 신경을 좀 쓰죠. 치사하다. 네, 치사하죠. 그러면 그럴 예를 때 들어 아버지의 직업이 굉장히 좀 높으신 분이었으면 배치할 때 좀 좋은 쪽으로 배치해. 그 아버지의 했나요? 직업보다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니. 어느 정도의 영향이. 빨리 카드 줘. 카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의 직업을 보고서 배치를 기준으로 한 적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몇 개는 있었어요. 정치 쪽에 계셨다라든지 또는 높은 포스코는 위치에 또 있다. 국영 기업에서 민영화됐기 그치. 때문에 포스코는 사실 기업 성격 자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위에 회장들이 바뀌듯이 그런 걸 태생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 그러니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다만 앞에 얘기했던 LG 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뚱맞은 케이스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본 이 사연도 뭐 용서될 수 있는 사연은 아닐 거라고 평가가 되고 저는 사실 되게 놀라운 게 이렇게 많은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구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이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민혁 쌤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나 혼자 아니 방송. 저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저희 이제 뭐 무삭제 버전으로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고 어떤 사연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자막에 나가는 이쪽 메일 주소라든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시면 가급적이면 그 회사 명이라든지 좀 디테일한 정보들 언제 면접을 보셨고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직접 진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송 컨셉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는 거지. 이런 사연 제보를 받았는데 LF에 가서 이만 가서 모자이크 해주시나요? 공문을 보내는 거야 우리가. 모자이크 공문을 해주시나요? 보내서 누구를 모자이크? 그분을 모자이크 아니면 다 아는데? 쉽게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미약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치 창대하리라. 잠시 사연을 더 읽고 갈게요. 그런 계획들은 좀 나중에 세우고요. 아직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계속 사연이 이렇게 네, 많다는 게. 한림대학교 의료원에서 1차 면접 직전에 면접 기초 자료라고 해서 자필로 개인 신상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주소지, 본적은 기본이고 역시나 부모님 직업, 법인 내부 지인 혹은 본인 지위 중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작성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면접비도 1, 2차 모두 안 준다고. 이게 포인트네. 면접비도 안 준다는 게. 돈도 안 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명확한 갑질이네. 면접비는 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면접비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창구를 통해야 되는지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지 명확하게 근거로서 남을 수가 있어요. 면접에 내가 참여를 했는데 주지를 않으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면접비를 덜 줬던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제가 왜요? 네, 면접비를 왜 덜 줬지? 덜 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안 줄 수는 있어도 안 주면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덜 줬다? 규정을 바꿨어. 진짜? 그래서 면접비를 그러면- 덜 줬던.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면 그러니까 거리
비례로 해서 비례로 하잖아요. 뭐 충남까지는 얼마 주고 뭐 호남까지는 얼마 주고. 근데 요 규정을 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덜 줬던 적은. 갑질 민혁이네. 그렇죠. 혼잣말이에요. 갑질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살인인데. 혼잣말.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네. 그때 책임을 지고. 갑자기 미투인가요? 갑자기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작성해라? 근데 이건 아까 그 질문과도 답변 그 사례랑도 연관되는데 은행권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은행권이 이게 되게 심했어요. 부모님의 재산, 자산. 그래서 실제 그게 왜 그런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가장 큰 고객, VIP 고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산이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야 그럼 너네 우리 채용해 줬으니까 너네 부모님 우리 주거래은행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 이번에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온 것들이 사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되게 단순하고 멍청하게 자기 제일 셌다, 지금까지. 그치. 좀 같이 이제 자기네들 회사 이익을 위해서 채용까지도 이용을 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들. 이런 건 명확하게 지탄을 받아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죠. 네. 이거는 무슨 사회적 본인 아는 지인 중에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쓰라고 하면 무슨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진짜 뭐 누가 제일 높아, 누가 제일 8촌에 높나. 누가 뭐 정치인이야 그러면은 그 프로듀스 사람 사회적 뭐 지위야. 프로듀스 지인이에요 무슨. 이래서 면접비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접비를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까지 나왔어.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태츠치팩 코리아. 스태트치팩 코리아. 네, 이것도 갑질이죠. 왜냐하면 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면접비는. 그러니까요. 줘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짧게 나는 준 참 것도 갑질이고.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얘기를 안 하고 안 줄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준다고 명시를 했는데 안 준다는 거는 좀 얕봤던 것 같아요. 구직자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안 주더라도 얘네들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쵸 뭐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이 이번 방송 통해서 진짜 정말 많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제보로서 좀 들어오면은 또 하나의 정보로 모여져서 진짜 한번 제가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그만해. 아니 뭐 가든 간에 큰 아니면 그림이 뭐 있으신데? 사실 사실 프로그램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야 그만해. 왜냐면 그냥 누가 딱 봤을 때는 아까처럼 LF 같은 회사는 누가 믿겠냐고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버지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 거기 뭐 사장님이 내 얘기도 안 듣고 전화 받으러 갔어 그랬으면 야 네가 면접을 못 봐서 그렇겠지라든지 그렇게 하지 이게 있을 수나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두 건이 계속 모이니까 좀 객관적으로 신뢰하게 될 수 있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거 면접비 이거 관련해서 좀 안 줬다 케이스보다는 좀 이상한 거? 특이한 걸 주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혜태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자를 준다든지. 면접비 말고요? 면접비 대신 과자 약간 그리고 뭐 제 학생 중에 뭐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수입 맥주를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과자 왜 줘? 배상면주관 저기 줘. 그러니까 국순당이나 뭐 이런 데 재고 땡처리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면접 가서 그냥 이러고 막 갖고 오는 거야 맥주랑 혜태제 막 무겁게 막 이렇게 해서 혜태제가 오뚜기 이런 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맥주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면접본 케이스로 가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방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친구 주던가. 근데 저거는 있어.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하고 이걸 주거든요. 반응이 좋아. 그건 좀 그거는 되게 애들이 나 라면 안 싫어요. 근데 어머 비비크림 이런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그래 이거 너 있을 수 있겠다. 호불호를 가리는데 솔직히 과자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서 과자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용 처리는 비용을 정확하게 주되 부가적으로 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면접비로 퉁쳐서 주는 거는 사실 진짜 치사한 그렇죠. 나 거지. 면접 보러 가는데 면접비 대신에 과자 주면 뭐야 그거 뭐 친척 주라는 거, 조카 주라는 거 뭐야? 진짜 생일도 뭐야. 아닌데. 내가 갈매기야 뭐야. 짠것 같아요. 새우깡인가? CJ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는 영화 그거 티켓 주는 줬어요. 거 아니에요? 그 CJ 나 들었는데 그거 뭐 줬어요. 저기. CJ 그 상품권 줬어요. 괜찮은데? CJ 상품권. CJ 상품권은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아? 난 지금 속으로 뭐가 달라? 아니 다르지. 그래도 쓸 데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좀 더 비약한다고 하면 사실 돈을 준 건 아니니까 뭐 그거를 그래서 뭐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장소가 있어요. 뭐야 돈으로 현찰로 교환해 안 지고 진짜 상품권을 아니, 상품권을 줘요? 줬어요. 그럼 어차피 니네 뱃속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써서 우리 거 써라. 그러니까 나는 뚜레쥬로 안 가고 빠바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이러면 들어서 이제 빠바 사러 갈 때 분노하는 뚜레쥬로 거죠. 가야 돼? 그거 받아서 어. 예끼 이 사람들아. 나한테 그래 나는 아니라니까. 내가 준 게 아니라니까. 진짜 현찰을 안 줘요? 한천 안 줬어요. 뭐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얼마짜리 받았어요? 상품권? 5만 원짜리 받았죠.
좀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 롯데도 그걸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롯데도 어디? 롯데 그거 뭐 상품권 이렇게 해서 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인프라들이 좋은 데들은 사실 줘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사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막 그 계열사들과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회사에서도 명확하게 진짜 과자나 이런 거는 좀 진짜 근데 계산해야지. 진짜 맥주나 그 이런 거는. 주말에 주말이 아니라 지방에서 면접 서울에 오려고 이게 교통비뿐만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숙박하시는 분도 있고 여성분들은 또 메이크업도 메이크업. 또 받으시고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인가요 메이크업 요새? 저요? 어. 아, 6. 6? 아 오케이. 이게 평균 시장가? 평균 시장가? 아, 6 정도? 6? 뭐 2대? 2대 좀? 아니. 그 시간적인 거랑 이런 것까지 다 그치. 따지면 진짜 엄청난 건데 그거를 상품권으로 준다는 건 저는 그렇죠. 본인은 면접도 깎았잖아요. 면접대를 그러니까 아예 한 번 됐어. 그거 다 통과된 거야. 그게 방송에서 아니, 한 사실 번이라는 건 믿지 말랬어. 열 퉁친 번, 거야 열 그게 번 사실은. 아닐까? 다른데 너무 과대 계산된 적이 있었어요. 본인 나 뭐라고 손녀고 앉았냐. 아니 억울한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쌤들은 이런 채용 갑질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한 적 없고 했죠. 아 네, 저는 당한 적이 여기 없고. 뒤에 뭐 CGV가 없어? 네. 그 옛날 뭐 이런 확실하네. 캐릭터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입사할 네. 때 추가 입력상을 입력하라고 당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가 채용 담당자가 돼서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이런 게 갑질이라는 생각을 네, 이런 게 전혀 적폐예요. 내가 당했다고 그대로 하는 거. 그 내가 내리 물어봤는데 갑질이구나 내리 갑질.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정당화 되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추가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아직도 입력 사항에서도? 입력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아직 그 회사는 이게 그냥 당연한 거구나. 당연시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그 인사팀이 모르고 보고 있는 거죠. 있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손해. 왜 이렇게 공손해? 제가 그러니까 슈퍼맨한테 나한테는 찾아가서 강유미처럼 이렇게 보내 하라고 그러니까 했어. 보내. 포스코 보내가지고. 본인은 갑자기 어깨 요만큼 좁아지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포스코에 약간 슈퍼맨한테 크립톤 같은 거죠. 저한테 포스코 얘기를 던지면 뭔가 좀 미안하고 애증의 약간 관계구나. 아픈 애증의 손가락 관계. 같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제가 당했기 때문에 제가 당했고 회사 명도 언급한다고 하면 지금은 달랄 수 있어요. 지금 달랄 수 있는데 KT M&S가 LF랑 똑같은 그걸 받았어요. 임원이 전화 와서 중간에 임원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다대다 완전 다대다 면접이라 임원분이 한 5명, 7명 있었나? 그리고 지원자가 한 9명 정도 됐어요. 완전 다대다 면접을 봤는데 오다가 이제 면접 중에 전화 오고 물론 이제 그분이 질문한 건 아닌데 다른 분이 질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니까 뭐 좀 약간 구석으로 가서 그냥 전화하는데 전화가 다 들리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막 하품하고 막 이렇게 되게 있잖아요. 막 집중 사실 되게 긴장되고 이런데 그 면접관들도 사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좀 호흡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괜히 하품하면 내가 재미없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약간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그러니까 거 아이 너무 근데 잘못- 그것까지 뭐라고 그런 하면 거지. 야 면접은 오 완전 너무 사실이야. 면접자야. 이 바나나 입고 온 이유가 있어. 뭔가요? 겉으로는 까야 돼. 되게 지원자인 척하면서 그 까줘야 속으로는 돼. 완전 사측인 거지. 껍질이 까야. 이 바나나 같은. 이거 가족수야. 가족을 건드린 거야? 가족을 들먹이면 어떡해요 갑자기. 가족을 건드린 거야? 우리 애도 입는데 이거를? 바나나를 좋아하나 보다. 자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접자야 한 번 면접 보고 나가면 되지만 면접관 그 아저씨들은 8시간 하루 종일 보니까 아니 뭐 그치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줍시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실 태도는 아니죠. 실제로 지금은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는지 아니면은 나 저기 생각난 거 있어. 나 예전에 진짜 이 전무님 그 당시 전무님인데 그 사진 있으면 한번 내보내줘요. 박한용. 실명 거론 나왔다. 박한용. 살아났다. 좋아. 제가 퇴사하고 나서 사장님까지 올라왔거든요. 포스코에.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있다 이제 다른 데로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퇴사 발령지를 보고 전화가 오셨어요. 너 어디 가냐고. 팀장까지 해야지. 개인적으로. 그분이 문화, 뮤지컬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최종 면접인데 무슨 공연 보고 온다고 1시간 반을 늦었네? 진짜? 자기 개인적 공연을 자기 보고도? 공연 그 포스코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 갑자기. 그거를 보고서 네. 늦은 거야. 그리고 또 임원분들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나는 이제 대기장에서 얘네들 막 지방에서 포항에서 온 애들 뭐 막 이런 애들 때 뭐 걔네들 막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임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시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야 빨리 시작하자. 자기가 늦었으면 인터뷰라도 좀 오래 해줘야 되잖아. 거의 한 4분 5분 만에. 그냥 관상 면접 그분 보셨구나. 그만두셨어요? 뭐 정년 퇴임하고 이제 나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요거는 약간 채용하고 관련되지 않지만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내가 갑질이라고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분께서 신의 물방울이라고 아, 일본 와인. 만화? 와인. 그 배용준을 모티브로 해서 그때 굉장히 흥행 돌풍이었던 그 만화책을 전무님이 와인의 조예가 깊다는 이유로 각 부서 팀장님의 법카로 다 쏜 거야. 10권을. 정권 세트. 그 시원한 그걸 갖다가 건수도 많을 텐데. 다 쏘고 독후감을 쓰고 팀 만화책 단위로 보고. 그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유해인 팀장님은 부르고뉴 지방은 씨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러면 뭐 들어보지도 못한 부르고뉴요? 이거 가지고 또 독후감 쓰고.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전무님하고 우리는 그때 보통 그냥 삼겹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와이너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와인하우스에 가가지고 포스코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죠?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조예 때문에 또 있다. 그분이 와인이랑 그 오페라를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송년회를 빔 프로젝터가 있는 와인샵에서 했는데 그분이 진짜 좋아하는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같은 분 아니에요 아까? 아까 그분이 아니라 단종된 DVD인데 이거를 갖다가 또 신입애가 구해왔어요. 낙원은 상가 같은 데 가갖고 픽으로 발품 언제 타르겠다. 발품 언제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팀장님은 전무님이 원하셨던 DVD입니다. 그거 틀어주고 싸바. 그러니까 직장인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비단 채용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런 꼰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뭔가 시키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회사 직원이 되지 않은 우리 구직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느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개인적 사례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제가 선택해서 한 건데 뭐 갑질이다까지 느끼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 아침에 6시 20분까지 출근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침에 그 저희 팀에서 아침에 뭐 항상 보고를 했었는데 회의를 했었는데 아침 보고 회의 자료를 이제 신입사원들이 만들어야 돼서 이런 거 많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6시 20분까지 올 이유는 7시부터 또 이제 인도네시아어 강의가 또 있었어.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거 전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막 오래 걸렸잖아요. 또 신입사원이 뭐 엑셀 얼마나 잘했겠어. 거기 강의를 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6시 20분인가 6시까지 와서 1시간 동안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강의 수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회의를 해가지고 거의 뭐 아침을 엄청 일찍 시작했죠. 그럼 몇 시에 또 퇴근해요? 퇴근은 뭐 신입사원이니까 팀장님 갈 때까지는 퇴근 못했지. 그럼 뭐 한 7시, 8시 뭐 이렇게. 저는 퇴사한 이유가 갑질 때문이에요. 회사에. 갑자기 이건 제가 충격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네. 건배제의. 건배제의 때문에? 건배제의 때문에 퇴사했어요. 진짜? 저는 제가 퇴사하는 나 송년회 때 내가 사회 봤어. 제가 오늘 퇴사합니다. 이러면서 자, 그 내가 유재석이야. 그러니까 건배제의 트라우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계속 기대하고 시키고 뭐 이런 거 해라. 또 이게 안 좋은 게 재미없으면 뭐라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뭐라 그래. 그런 거 못 겪어봤어요? 건배제의 되게 잘해야 일 잘한다고 그치.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하나의 그래도 된다는 문화예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니네 때. 네. 건배제 혹시 뭐 어떤 거 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손가락 오그라드는. 진짜 뭐. 선창우창 이런 걸로 하지 않나? 목소리도 막 되게 막 괴수처럼 나야 돼. 그치. 어떡해요? 왜야? 이러다가 거기 있으면 일단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렇게 사람들 다 막, 들리게 해야 돼. 그래야지 잘한다. 야, 공연이 잘한다. 야. 역시 야, 이제 술맛 마셔. 나네. 맞아. 야. 그치. 이런 거. 여기 회식 자리인가? 그리고 잔돌리기. 그치. 잔돌리기 알아요? 잔돌리기. 지금 피디님 들었어요? 잔돌리기. 사실 나 피디님 들었어요? 잔돌리기에서 퇴사했잖아. 잔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고 이걸 갖다가 소주잔을 갖다가 이제 마시고 짓단에는 이제 팀장님 짓단에는 이걸 깨끗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턴 다음에 물컵에다 담궈. 그리고 씻는다 이거. 씻긴
이렇게 담궈서 야 이거 갖고 한 장 갖고 다 돌리는 거야. 처음에는 나도 서울 근무일 때는요 그런 문화가 많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텃세도 있어요. 현장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심과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너 한번 좀 알려줄게. 그래서 이걸 돌리는데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퇴사 고민을 하게 돼요. 잔 돌리기라는 게 내가 마시고 또 내 그 잔으로 얘기했잖아. 하다니까. 나는 그 잔으로 그냥 난 이거 하나 가지고 몰랐어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어떤 공동체 연대 의식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이거 잔 돌리기도 있는데 저 할 때는 제 잔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그럼 10명이나 계속 주고받고 해서 나는 티키타카. 진짜 티키타카에서 나는 한 20잔을 먹어야 돼. 신입사원에 약간 뭐 신고식 같은 경우는 인사하고 그래서 저 이거 해봤어요. 진짜로. 대학 다닐 때 글라스로. 그치 대학이 어디죠? 대학이 어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문 갑질인가요? 전혀 상관없고요. 영문 여자.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었을 뿐이에요. 글라스로? 네, 글라스로. 소주? 소주를 이만큼 남아서? 그래서 주량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 완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여기 입사하면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절대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이번 경기. 오늘 성공취업 엑스파일 채용의 갑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속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 역시 배고픈 구직자를 위해서 알짜배기 정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가 만나지 않는 그날까지 배구공은 계속됩니다. 떨어져도 떨어진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근데 막상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서류에서 떨어지면 또 눈물 나고 과연 그럴 가치가 있냐? 비가 오는 날. 친구 신청. 그랬더니 거절하셨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차이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어요. 이거 줄게. 네, 지금까지 채용 갑질 편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던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함께 보셨는데요. 보윤 씨는 오늘 배구공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어떤 거죠? 현대백화점 사례였죠. 아, 운동이 취미라고 하니까 이 면접관이 다이어트는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와, 말했다는 저희도 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죠. 네.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순간이었으면 진짜 이거 없고, 없나요? 나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진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들으면 진짜 열받고 저희도 아까 여기서 함께 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아까는 정말 표정도 저희가 되게 많이 화났었는데 저 얼굴 빨개졌었어요. 네, 지금도 살짝 빨개진 것 같아요. 약간 상기돼 있죠. 네. 그리고 도대체 취업할 때 부모님 자산과 직업과 음. 학력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물어보고 뭐 또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을 적으라니 그러니까. 약간 되게 정말 갑질이 진짜 부당하게 한 게 너무 그동안 너무 만연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처음에 면접 갑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뭐 면접 볼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처진 것 같은데 웃겨봐라. 뭐 개인기 있냐? 뭐 지금 재미가 없다 웃겨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개그맨 시험을 보러 온 건가? 이것도 아닌데 거기서 또 안 하자니 떨어질 것 같고 정말 온몸을 불사질러서 몸개그 같은 거 해도 분위기는 정말 싸하고 떨어지면 기분이 정말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채용 갑질 편에 대해서 쌤들이랑 유행 캐스터가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그 사연을 보낸 분들은 이런 얘기가 다뤄지면 조금은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뭐 억울한 사연이나 부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저희 메일 worktv.골뱅이.yna.co.kr로 보내주시거나 저 유튜브에 또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보고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네, 저희가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입니다.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 더 알찬 정보로 준비돼 있다는데요. 빨리 만나보시죠. 네, 내가 원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 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박사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시 반부터 또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넘어오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죠. 아까 인상적인 장면은 두 정상이 군사 분계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 맞아요. 장면이 네네네.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 그런지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제 점심에 평양냉면을 먹겠다 맞아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오늘 박사님은 뭐 드실 예정이신가요? 특별히 점심을 걱정하고 생각할 여력이 없었는데 직업 아. 생각하느라고요. 근데 네. 들어보니까 평양냉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 불현듯 그러면요. 들고 있습니다. 예. 평양의 특산물이 평양냉면이라면 네네. 충북 음성의 특산물은 뭐가 그렇죠. 있던가요? 들어봐야죠. 네, 그 질문을 들으니까 6시 내 고향 리포터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성이 생각보다 무슨 특산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고추가 되게 유명한데 청결고추라고 청결 청결고추요? 청결고추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저도 음성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네, 굉장히 좀 유명하다 그러고 혹시 맹동 수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맹동 맹동이요. 네네. 오늘 다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저기
유명 백화점에만 팔아서 아마 접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고급 그 명품 수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당도가 네, 굉장히 굉장히 달고 좋은가요? 맛있어요. 크고. 그리고 입맛을 다시네요. 그리고 햇살에라는 복숭아는 들어보셨죠? 네, 네네네. 들어봤어요. 그것도 음성. 그거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햇살 복숭아. 햇살에. 햇살에. 네. 햇살에 그래서 복숭아. 그 토양과 물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저희 회사가 사실은 충북 혁신도시라고 해서 네. 이게 음성하고 진천이 같이 행정구역상에 포함된 지역이라서 네. 음성은 이제 음성에 포함된 회사도 있고 진천 쪽에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진천은 또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살아서는 진천이라고 해서 살기 굉장히 좋은 동네라는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 네. 진짜 6시 내 고향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충북 음성을- 음성 네. 전문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2시간을 걸려서 와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오늘 2시간 걸려서 오셔서 또 음성 홍보까지 해주시고 정말 알찬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추천해주신 8번째 미래의 유망 직업 이제 드디어 소개를 해보죠. 네, 드디어 8번째 직업이네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근사한 요트를 타고 휴가지에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을 꿈꾸실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휴양지를 찾으면서 아마 마리나라는 장소나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유망 직업은 바로 레저 선박 시설 전문가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마리나 전문가입니다. 이게 직업 이름만 듣고도 설렌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마리나 전문가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오늘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레저 선박시설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국내에서도 이제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네네. 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해양 휴양 시설이나 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발전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분야의 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레저 선박 시설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8번째 시간은요. 이 레저 선박시설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다가 떠오르랍니다. 뭔가 선장 같은 느낌? 마리나니까 바다나 해양 쪽 생각나. 바다와 배, 그리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마리나와 함께 생각나는 이미지들인데요. 그렇다면 마리나 전문가란? 해군 같은 거. 배를 운전하시는 약간 항구 뭐 그런 쪽 전문가? 바다하고 관련된 직업 아닐까 싶네요.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지리적, 문화적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리나.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직업, 마리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마리나란 라틴어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1928년 미국의 전국 엔진보트 제조업 협회가 온갖 종류의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을 갖춘 일종의 항만시설에 대해 마리나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마리나는 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호텔,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리나 전문가는 선박의 계류와 운항 정비, 그리고 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So there's everything from a paddleboard that you stand on, to diving equipment, to what's called a center console, to a cruiser, to a sailboat, with a mast, to a trawler, which is a slower boat for exploration and extended cruising, to speedboats, to sport fish boats. So when you see these boats here with the towers and the outriggers to catch fish, to cruising yachts, all the way up to mega yachts. 미국 최대의 마리나 박람회, 포트 로더데일 보트쇼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에 857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 이 행사는 195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리나 산업이 발달한 플로리다에서는 마리나와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So in a marina, there's jobs, there's dock masters,
There's people that take care of the boats. So there's people that clean the boats, maintain the boats. There's dock hands that help people tie up the boats, maybe provide goods and services, maybe go get something, help out that way. In the shipyards, there's welders. There's people that weld. There's people carpenters. There's fabricators. There's painters. There's electricians. And so we have a host of career paths here. So there's a lot of career paths in the marinas also. Fort Lauderdale has some of the best marinas in the world. 미국의 마리나 전문가들은 고소득 직종으로 인정받으며 제조와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My job is to manage the logistics of this marina, to know who's coming into the marina, who's leaving. Also, I need to manage the benefits that these customers have. So shore power, water hookups, the restaurants on site, anything that we offer, I need to manage. 레저 선박 운항사의 경우 미국에서도 선박 운항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선박에 대한 지식과 간단한 정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현장 경험에 따라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First step is get your STCW license, and after that start sea time. Be a deckhand, a mate, or a stewardess. 레저 선박 정비 수리원은 요트, 보트 등 레저 선박의 정비,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합니다. 레저 선박의 엔진을 비롯한 주요 기계와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마리나 선박을 개발하거나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마리나 전문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마리나 전문가 필 퍼셀 씨는 마리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마리나 서비스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ake it easy for them, give them a good product, deliver good services, cleaning to marinas, have the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the industry, and you'll succeed.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여러 해양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양 레저 스포츠를 포함한 마리나 산업은 다른 해양 선진국에 비해 이제 막 항만 개발 계획이 수립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마리나 산업은 지금 태동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그 해양 쪽에 많은 그 강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이 요트, 보트, 해양 레저 쪽은 다른 그 선진국에서는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나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해양학과, 해양 스포츠학과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설 자체는 호텔,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업 성격을 띠고 있어 호텔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등 다양한 학과와 전공 분야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마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적성 또 막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그 요트 조정이나 이런 면허를 따셔야 되겠죠. 그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수리 정비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또 이제 우리 뭐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리나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아직 없는데 해외 쪽에서 또 이렇게 연수를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나 전문가들은 마리나 운영과 선박 운항, 정비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산업이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레저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기존에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그 계류 시설,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시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시점 안에는 우리나라가 이 해양 레저 문화가 꽃을 피울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리나 전문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마리나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어떤 자질을 좀 갖추면 좋을까요? 네, 해양 레저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즐거움이 큰 만큼 사고에 대한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종사자의
그럼에 따라 종사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네. 따라서 선박 운항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다던가 혹은 관련된 호텔이나 이런 곳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해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해양학과나 해양스포츠학과 이런 곳을 전공을 하거나 시설 자체는 호텔이나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 경영학이나 마케팅학과 같은 것을 전공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니저급 이상이 되면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레저 시설 전문가에 대한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마리나 산업 종사자들 중에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숫자는 매우 미미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산업부나 교육부에서 이런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임금 수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임금 수준은 어떤가요? 네, 임금 수준의 경우에는 호텔이나 서비스직 정도의 임금 수준이라서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동남아나 동북아를 연결하는 허브이자 크루징 루트로서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박사님 덕분에 많은 취준생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직업의 변화를 보면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경험들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따라서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혹은 본인의 미래를 설계를 할 때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직업인 마리나 전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기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금을 맞아서 금요 스페셜 특집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